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인 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을 두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먼저 사고 당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예, 해당 아파트는 이 한국주택도시공사,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가 발주해 GS건설, 동부건설, 이제 대보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한 1,770가구 규모의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주간 시공사는 GS건설로 총 공사비 2,773억 원 가운데 1,109억 원 가량을 수주했는데요. 사실상 GS건설이 시공을 주도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9일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1층과 2층 일부가 붕괴되는 이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이 안전사고다 보니까 예비 입주민들에게는 과연 이 아파트를 믿고 입주해도 되냐라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큰 우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우려가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예. 이번 국토부 조사 결과 문제가 지적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 5월 9일부터 7월 1일까지 약 2개월간 사고 원인을 조사해 지난 7월 5일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붕괴 사고가 일어난 주차장은 수평으로 무게를 지탱해주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천정을 가로지르는 대들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보나 내력벽이 없이 오직 이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으로 이 슬래브를 받쳐주는 이제 무량판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 기둥들로만 전체 무게를 받쳐주게 되니까 이를 지탱할 수 있도록 기둥에 이를 보강하는 철근 다발, 즉 전단 보강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 조사 결과를 보면은 해당 아파트의 구조 설계상 32개의 모든 기둥에 전단 보강근이 있어야 되지만 이 설계 도면에서는 17곳에만 전단 보강근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공 과정에서는 철근을 보강하기는커녕 오히려 4곳을 더 추가로 뺐고요. 그럼에도 감리 단계에서도 이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사를 발주한 LH가 설계 단계부터 전단 보강근을 반 정도 빼놓고 공사를 진행한 건데 GS건설도 여기서 또 일부를 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다 보니 지금 전체 기둥의 60%의 철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도 문제였는데요.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보다 약 30% 정도 낮았지만 이 역시도 이제 시공과 감리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 하자투성이 기둥 위에 세워진 이 슬래브 지붕 위에 조경 공사를 위해 흙을 쌓으면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번에 주차장이 이렇게 붕괴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입주가 얼마 안 남은 아파트였었습니다. 올해 아마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입주가 언제로 예정돼 있던 건가요? 오는 10월 준공을 하고요. 12월 경부터 이제는 입주를 한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반년 정도 남겨놓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계획대로 준공까지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건데 거의 완공을 앞두고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입주 후에 이런 사고가 났다면 아마 끔찍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GS건설도 이번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이유가 아마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까지 공정률이 68%입니다. 하지만 GS건설 입장에서는 이번에 붕괴된 주차장 이외에 이제 건축 현장, 특히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입주 예정자들의 이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정부 역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책임 추궁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 재시공을 발표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이 건설업 등록 말소 내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GS건설 역시도 그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국내 1군 건설사인 GS건설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주가 하락도 심하지만 심지어 가장 큰 건 언론이나 인터넷상에서는 지금 철근을 빼버린 걸 두고 마치 뼈 없는 순살만 있는 치킨에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이 자이를 합친 순살 자이라고 해서 회사 자체가 지금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GS건설에서도 지금 이런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고 무엇보다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전면 재시공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걸로 보입니다. 결국 재시공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S건설 측에서는 이걸 아마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는 거를 예방하겠다라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라고 합니까? 예, 일단 GS건설에서는 주간 시공사로서 재시공에 드는 총 비용을 전액 자사가 부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LH 역시도 이를 전면 수용한 상황입니다. 일단 회사 측이 추산한 비용을 보면 약 5,500억 정도인데요. 여기에는 기존 아파트에 대한 철거비, 그리고 신축 공사비, 그리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 등을 모두 포함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이젠 추후 준공까지는 약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한 2028년 정도로 이제 입주가 미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초점은 시공사에 맞춰져 있어요. 예, GS건설을 비롯한 시공사가 거의 책임을 지는 이런 분위기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계 단계부터 철근이 누락돼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주처인 LH도 어느 정도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추후 재시공 비용을 두고 이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 간 이제 분쟁의 소지는 분명히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업의 특징이 책임 시공형 CM, 그러니까 책임 시공형 건설 사업 관리로 진행이 됐다라는 건데요. 책임 시공형 CM은 이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을 해 시공까지 맡아서 처리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설계 단계에 하자가 있었다고 해도 이 시공사인 GS건설 측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보면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아마도 튼튼하게 잘 지었는지 안전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철근을 빼고 함량 미달의 자재를 사용해서 벌어지는 이런 훈이국형 붕괴 사고를 보면 우리 기업들이 수익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본을 망각한 건 아닌가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